JS 장기 투자. 네, 2021년 결산 영상 이제 마지막 영상이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금저축 펀드, 두 번째는 국내 주식, 세 번째는 해외 주식, 그리고 그게 바로 미국 주식이에요. 그래서 미국 주식은 제가 두 가지에 투자하고 있어요. 그래서 키움증권이랑 한국투자증권의 미니스탁이라는 걸 같이 하고 있는데요. 미니스탁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투자 비중이 굉장히 낮아서 이번엔 제외를 했고요. 아마 내년엔 근데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올해는 키움증권만 가지고 수익률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고요. 수익률은 여기 나온 것처럼 24.72%를 달성했어요. 그래서 한국 주식에서 제가 수익률을 제일 잘 낸 키움과 대비했을 때 2배 더 높은 수익률을 보인 거를 알 수 있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실제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30%에 달하는 엄청난 높은 시장 수익률을 가져왔기 때문에 사실 나스닥에 비해서는 지수 대비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회전율은 81%고요. 여기 보이는 아래 매수나 매도, 왜 매도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매수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금액이 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이 금액이 제가 사고 팔았던 금액이 반영돼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정확한 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수익률이 24% 이뤄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국내 주식과 비슷하게 실현손익, 이 양도세로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부터 12일까지를 봤을 때 제가 그동안에 사고 팔았던 종목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블랙베리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4월 달에 9달러대에 샀다가 10달러대에 이렇게 팔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건 이제 단타로 썼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양도소득 총 합계를 보면은 212만 원이고요. 양도소득 세액은 46만 원인데 이거는 25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올해는 내지 않는 그런 세금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실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담이 이 세금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한국 주식에서 거의 실현손익으로 1030만 원을 제가 수익을 냈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 주식이었다면 20%대니까 못해도 한 200만 원 이상을 세금으로 뱉어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는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세지는 않아서 그리고 기준점이 높기 때문에 대주주만 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괜찮은 편인 것 같고 미국 주식은 이렇게 세금 부담이 좀 있어서 항상 250만 원까지밖에 좀 약간 판매를 못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뭐 이렇게 대행 맡기고 이런 것도 귀찮아가지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강제 장기 투자가 잘 되는 게 미국 주식이지 않을까. 또 그런 또 장점 아닌 단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물론 근데 이제 전 세계 뭐 자본이 들어가는 비율을 따져보면은 미국 주식에 사실 투자를 하는 게 당연히 맞죠. 미국 주식이 뭐 전 세계 주식시장 그 자본 시장 중에서 거의 한 40% 50%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를 차지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에 비해서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게 당연히 맞긴 맞는 건데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주식은 쓰레기다, 국장은 쓰레기다, 다 팔고 가야 된다 이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국장이 쓰레기라면 제가 어떻게 실현손익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미국 주식은 뭐 제가 물론 세금 때문에 이렇게 조금 내긴 했지만 한국 주식은 1,000만 원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는 걸 보면은 한국 주식이 그렇게 쓰레기이고 뭐 개인 투자자는 돈을 못 버는 시장인데 제가 어떻게 벌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역으로 증거 영상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남겨놓게 되었고요. 저는 물론 당연히 한국 주식, 미국 주식 항상 비율을 지켜서 한국 주식을 한 55% 정도 그리고 미국 주식은 45% 정도로 투자를 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 투자 비율은 이제 지켜갈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은 내년에 만약 환율이 좀 떨어진다면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더 높일 것 같고요. 환율이 지금처럼 뭐 1,100원대 후반대라면 계속해서 한국 주식을 더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율이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이 뭐 1,100원 초반대, 1,000원대가 온다면 그때 돼서는 이제 한국 주식을 팔고 그때 미국 주식을 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금처럼 환율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원달러가 1,100원 후반대 이런 가격일 때는 오히려 이럴 때 한국 주식을 사놓고 미국 주식을 이건 팔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미국 주식 투자 비중을 좀 낮추는 게 좀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투자 개념은 그렇게 가지고 가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2021년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었는데 뭐 저 같은 경우는 미래세대우만 제외하면은 사실 뭐 시장 수익률하고 거의 비슷하게 성과를 낸 것 같아요. 미국 주식은 아마 나스닥 대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편이고 한국 주식은 코스피 대비해서는 키움증권은 좀 잘 낸 편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저는 만족하는 수익률을 거뒀다 생각하고요. 내년에 이제 한국 주식을 신원손익을 1,000만 원 이상 낼 수 있을지, 또 시장 수익률 대비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약간 또 걱정도 있지만, 계속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계속 제가 기업 공시도 보고 영업 실적도 보고 또 투자 관련 유튜브들을 보면서 회사들이 어떻게 실적을 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자세히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전과 대비해서 지금 한 기업에 들어가 있는 금액 자체가 커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방치해두기에는 좀 약간 리스크가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제가 투자한 기업들이 탄탄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확 변화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도 제가 투자한 조그만 기업들, 뭐 우양이라든지 또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업 동향을 살펴보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그 대기업들보다 더 큰 기업들을 제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제가 투자한 그런 벤처 기업들, 굉장히 리스크가 큰 나녹스나 체지포인트 홀딩스 같은 것들은 조금씩 모아가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만 달성하면은 더 이상 구매를 하지 않고 그냥 이거는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묻어놔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큰 기업들은 조금씩 모아가면서 비중을 올리다가 환율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올라갔을 때, 그때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2022년 초에는 제 개인적으로 계획은 이제 제가 뭐 좀 약간 뭐 이사 준비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아마 투자 비중을 조금 낮추고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투자 비중을 낮추고 보증금을 모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반기 때는 뭐 작년 대비해서 투자 금액 자체는 상반기는 좀 약간 떨어질 것 같고요. 하반기에 이제 이사를 하게 된다면 이제 보증금을 뭐 이제 준비를 마쳤으니까요. 그때 되면은 이제 뭐 굳이 뭐 이렇게 투자 비중 낮추지 않고 또 공격적으로. 근데 아마 제가 월세로 갈 것 같아서, 월세 아니면 전세이긴 한데 지금 전세가 너무 없어서 월세로 가게 된다면 아마 투자 금액 자체가 지금처럼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는 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월세 플러스 뭐 관리비랑 또 거기 생활비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비용이 빠지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제가 이사를 가서 이제 제 보금자리를 갖게 된다면 아마 조금 더 유튜브도 좀 할 시간이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출퇴근 시간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또 시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부동산 쪽도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마련되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부동산 뭐 경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해가면서 이제 주식 플러스 이제 부동산까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또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도 좀 약간 그러니까 초보 투자자로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관점에서 또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잡소리가 많았는데요. 어쨌든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올해 수익률은 24%, 또 양도세 이제 실현손익은 210만 원 정도 했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구독자 여러분들도 2022년 한 해 동안 또 좋은 성과 다들 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뭐 제 유튜브는 이제는 뭐 사실상 이제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제 그냥 일기장과 똑같은 그런 영상 그 창고인 것 같은데요. 이런 영상 창고를 또 꾸준히 봐주시는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꾸준히 보시고 뭐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분들은 정말로 제가 보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이제 큰 이제 자산을 갖췄을 때 좀 그렇게 제 유튜브를 열심히 봐주시고 응원해주신 분들은 따로 제가 뭐 어떻게든 루트를 통해서라도 좀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그냥 영상을 열심히 봐주신 거에 대한 감사 표시 이런 것들을 아마 해드리지 않을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2030년 이전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때까지는 자산 규모가 매우 커지게 된다면 말이죠. 물론 변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꾸준히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분들, 뭐 댓글을 안 다시더라도 좋아요나 이런 걸 눌러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 원하시는 일들 모두 다 잘 이루시길 정말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